혹시 요즘 별일 없는데도 피곤하고 혼자 있고 싶어지는 날 부쩍 많지 않으셨나요? 예전 같으면 넘길 일에도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가 유독 마음에 오래 남는 날들. 그런 감정 누구나 겪지만 말 못하는 때 많습니다. 특히 50대 초반의 쥐띠, 책임도 할 일도 많은 시기엔 더 그런 흐름이 자주 오죠. 쥐띠는 수기운을 타고나 감각이 섬세하고 기운의 변화에 민감한 띠입니다. 2025년 6월은 이모월, 수기운 임수와 화기운 오화가 만나 쥐띠에게 강한 기운의 충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조금만 흔들려도 감정 기복이 크게 느껴질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이 핵심인 시기죠. 한 줄 평으로 말하자면 지금은 덜어내야 보입니다. 욕심보다 균형이 복을 부릅니다. 이 기운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먼저 짚어야겠죠? 지난 4월 갑진월은 쥐띠에게 의욕과 부담이 동시에 들어온 시기였습니다. 수기운인 임자생이 목기운 간목을 도와주고 진토와는 수토쟁쟁의 관계로 감정 소모가 많았던 달이었죠. 5월 신사월은 금기운 사지와 충돌하며 쥐띠에게 정리와 수렴의 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내면의 정비가 중요했던 시기였고 사람보다 내 마음 먼저 살피는 게 복을 키우는 길이었죠. 이제 그 흐름 위에 6월 이모월의 기운이 어떻게 작용할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6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6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요즘 들어 왠지 모르게 피로가 가시지 않고 하루하루가 버거우신가요? 특히나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자꾸만 마음은 멍하고 집중력도 흐트러지는 느낌 최근에 부쩍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흐르는 기운, 쥐띠 임자생에게 아주 강한 내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2025년 6월은 이모월입니다. 하늘의 기운 임수는 큰 물의 흐름, 지혜와 사고력, 정보의 확장을 의미하죠. 땅의 기운 오화는 여름의 태양, 강렬한 열기, 표현력, 경쟁심을 상징합니다. 이 두 기운은 물과 불처럼 정면으로 충돌하죠. 쥐띠인 임자생은 본래 수기운 중심, 즉 임수가 겹치면 기운은 더욱 강해지지만 오화는 이를 증발시키려는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근 쥐띠분들은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된다. 말은 하고 싶은데 꼭 참게 된다. 이런 복합적인 내면 싸움을 겪고 있죠. 예를 들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는 54세 김모 씨. 회사에선 후배들이 자꾸 질문을 던지고 가정에선 자녀 입시와 부모 건강까지 챙겨야 하니 하루 24시간이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지난주엔 회의 중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고 이후 며칠을 자책하며 보냈다 하셨어요. 바로 이게 이모월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겉은 평정, 속은 들끓음의 기운. 수기운은 생각이 많아지고 오화는 그걸 밖으로 분출하게 만들죠. 그 충돌 지점에서 말실수, 감정 폭발이 툭툭 튀어나오기 쉬운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임자생 쥐띠에게 이모월은 일종의 자충형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과 같은 기운이 스스로를 몰아치는 형상이라 자책이나 완벽주의, 무리한 자기 희생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달은 무엇보다 덜어냄과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완벽히 하려 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선택하세요. 이 일 지금 꼭 내가 해야 하나? 이 질문을 자주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달 기운은
성장보다는 감정의 조절, 확장보다는 선택과 절제가 더 어울리는 달입니다. 긴 호흡으로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조율해보는 것, 그게 바로 이모월 쥐띠에게 필요한 운의 활용법입니다. 퇴직이 가까워지는 시점, 그동안 쌓아온 자산과 퇴직금, 그리고 남은 1015년의 경제 설계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요즘 임자생 쥐띠분들께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 잘 아는 지인의 말만 믿고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익은커녕 원금 손실에 신용등급까지 떨어진 분의 얘기를 들었을 땐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란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당장의 손해보다 더 괴로운 건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이죠. 이번 이모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면 이달의 기운이 바로 내면의 흔들림과 선택의 유혹, 그 두 갈래 길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모월은 수기운 임수와 화기운 오화가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임수는 생각과 정보, 오화는 욕망과 행동이죠.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특징은 정보는 많은데 판단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객관적 판단보다 감정적 위안이나 욕망에 이끌려 결정을 내리기 쉬워지는 구조죠.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노후 자산을 어디에 넣을지 고민 중이라면 지금은 정리보단 보류가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특히 14일과 25일은 금전적 판단 착오가 생기기 쉬운 흉일입니다. 이 시기엔 큰 계약, 고액 지출은 피하고 계좌 정리, 예산 조정 정도로만 행동 범위를 좁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6일, 19일, 28일은 금전 기운이 안정되는 길일입니다. 이날은 재정 계획서를 새로 짜보거나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 혹은 금융 컨설팅 예약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임자생 쥐띠에게 금기운이 부족한 달이기 때문에 재물의 흐름이 분산되기 쉬우며 수입보다 지출 통제에 더 집중해야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달엔 돈을 버는 것보다 흘러나가는 돈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물운 활용법이 됩니다. 또한 명리학적 궁합으로는 이번 달 기운과 잘 맞는 띠로 뱀띠 사화와 말띠 오화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화와 사화는 쥐띠에게 정면으로 충돌하지만 명확한 반응을 유도해 자기 기운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띠와의 거래나 조언은 경고등처럼 작용해 내 판단의 맹점을 꿰뚫을 수 있는 거울이 되어줄 수 있죠. 이번 달은 돈을 불리는 시기라기보단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노후 자산은 빠르게 불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진짜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지금 작은 아쉬움이 남는 결정을 한두 개 밀어낸다면 반년 뒤 큰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달의 재물은 요약하자면 돈을 버는 달이 아니라 지출을 다스리는 달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균형을 보셔야 할 시기입니다. 감정이 아무리 충만해도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유독 잠이 얕아졌다는 느낌,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순간 찌릿했던 기억 혹은 이유 없는 불안과 열감이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진 않았나요? 이런 반응은 지금 임자생 쥐띠분들이 겪고 있는 기운의 흐름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모월은 수기운과 화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시기입니다. 수는 고유한 사고와 내면의 기운, 화는 순식간에 퍼지는 열과 움직임. 이 두 기운이 충돌할 때 쥐띠, 특히 수기운이 강한 임자생은 정신적 리듬이 흔들리고 신체적 반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갱년기를 중심으로 한 자율신경계의 교란이 대표적인 흐름이죠. 밤중에 이유 없이 심장이 뛰거나 얼굴은 화끈한데 손발은 차고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는 밤이 잦아진다면 바로 그 신호입니다. 혈압 또한 불안정해지기 쉬운 달입니다. 아침엔 멀쩡해도 오후나 저녁 무렵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살짝 아찔해지는 순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 특히 무릎과 어깨 관절엔 열기와 수분 대사 불균형으로 묵직하고 쑤시는 통증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화기운이 강한 이모월은 수기운과 근육관절을 지배하는 토기운을 건조시키기 때문에 관절의 윤활이 떨어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즉, 기존의 관절약 복용 외에도 스트레칭, 찜질, 체온 관리가 이번 달엔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달의 건강운을 돕는 길일은
17일, 18일, 29일입니다. 이 시기엔 건강검진 예약, 한의원 내원 혹은 약 복용 시작을 계획해보세요. 반대로 10일, 23일엔 갑작스런 통증, 스트레스성 불면 등 급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때는 약속이나 무리한 일정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대인관계운에서도 이런 몸과 마음의 흐름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말은 조심스레 했는데도 상대가 오해하고 돌아서거나 내 진심은 전했는데 괜한 감정으로 받아들여진 상황.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지금 당신의 기운이 말보다 감정으로 먼저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정리보단 거리두기가 해답입니다. 모든 갈등을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조용히 시간을 두는 게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킬 열쇠가 됩니다. 명리학적 궁합상 이번 달 감정을 편안하게 만드는 띠는 소띠와 용띠입니다. 소띠는 토기운으로 임자생 수기운을 안정시키고 용띠는 진토로 수기운의 흐름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상생 구조를 형성하죠. 이 띠들과의 만남은 불편했던 정서 흐름을 다시 안정 궤도로 되돌리는 안전한 대화 공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건강한 거리에서 다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 신호 하나가 앞으로 10년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 건강관계운 요약하자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쉬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정서의 출렁임엔 거리두기, 신체의 신호엔 즉각 대응이 복입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지금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자주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특히 가장으로서 자녀 교육비와 가정의 안정을 감당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점점 퇴직이 가까워오는 현실에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나란 고민이 고개를 들고 있을 겁니다. 최근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6년간 회사에 몸담아온 한 아버지, 정년까지 5년 남았지만 요즘은 예전만큼 기운이 나지 않고 자녀 교육비 부담과 현실을 비교하며 퇴직 후 시나리오를 매일 머릿속에 그려본다 했죠. 이런 고민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의 기운, 이모월은 이런 내면의 소리를 더 또렷이 들리게 만들죠. 임수는 지혜와 계산, 오화는 추진력과 표현을 뜻합니다. 이 두 기운이 충돌하는 6월엔 그만두고 싶은 감정과 아직 버텨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쥐띠 임자생분들의 내면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자생은 수기운 중심으로 이번 달의 화기운 오화와는 상극이기 때문에 직업적 영역에서도 내면의 반응이 더 날카롭게 튀어오릅니다. 이 말은 곧 평소 같으면 넘길 말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작은 업무 스트레스에도 이젠 그만해야 하나라는 감정이 현실적 고민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이 시기는 큰 결단보단 정리와 전환 준비의 달입니다. 특히 11일과 23일은 흉일로 분류되며 이 시기에는 충동적인 결정이나 감정적 언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런 면담 요청이나 상사의 피드백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한 박자 두고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반면 9일, 20일, 28일은 길일입니다. 퇴직 후 자격증 등록, 커리어 상담, 명예퇴직 관련 정보 수집 등 다음 단계의 기초를 준비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달엔 당장의 승진이나 성과 욕심보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고 후배에게 나눌 준비를 시작하는 게 운의 흐름과 맞는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명예로운 퇴장, 그 시작은 조용한 준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쉽지 않은 흐름 속에서도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티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당신만의 명예로운 걸음입니다. 조심할 점 두 가지를 짚어드리자면 첫째는 자존심으로 버티는 말버릇입니다. 둘째는 변화에 대한 무리한 저항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달 가장 큰 관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적으로는 이번 달 소띠와 닭띠와의 협업이나 대화가 쥐띠 임자생에게 심리적 안정과 현실적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소띠는 토기운으로 수기운을 잡아주고 닭띠는 금기운으로 수를 생하며 직업적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을 앞둔 이 시기 무엇을 이룰 것인가 보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퇴장이 아닌 명예로운 전환을 설계할 때입니다. 결정은 다음 달로, 준비는 이번 달부터 시작하세요.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인생이죠.
특히 요즘처럼 누구와 대화해도 끝맛이 개운치 않다거나 말을 아꼈는데도 상대가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속이 울컥했던 적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 흐름, 지금 이모월 쥐띠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쥐띠, 특히 임자생은 수기운의 기민한 감각을 지닌 분들입니다. 이번 6월은 임수와 오화가 충돌하는 시기, 즉 수기운과 화기운의 정면 충돌이 감정선과 언어 표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각은 차분히 정리되어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자꾸 감정의 농도가 섞이게 되는 흐름이죠. 그래서 본인은 평소보다 더 조심하려 하는데도 상대는 오히려 요즘 왜 이렇게 냉정하지? 라거나 기분 나쁜 말투야처럼 오해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임수수 기운은 내면을 다지고 오화화 기운은 그것을 끄집어내는 힘, 즉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감정의 언저리, 오래 묵힌 불편함이 이달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달은 정서적 반응을 즉시 언어로 옮기기보단 반박 대신 맞장구, 조언 대신 공감을 택하는 대화가 대인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고민을 털어놨을 때 그거 내가 잘못한 거지보다 그럴 수 있겠다,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이번 달 관계운을 도와줄 길일은 5일, 17일, 27일입니다. 이 시기엔 지인과의 화해, 갈등 조율, 중재 역할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따릅니다. 반면 11일과 23일은 말실수, 오해, 감정 폭발이 잦아지는 흉일이니 중요한 회의나 미팅은 피하거나 사전에 대화 요점을 정리해두세요. 궁합띠로는 양띠와 토끼띠가 이번 달 감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양띠는 토기운으로 수기운을 중화해 정서의 진폭을 낮춰주고 토끼띠는 목기운이 화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불필요한 감정의 확산을 막아주는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 이번 달은 말보단 공기의 분위기, 표정보단 눈빛 한 줄이 관계를 더 진하게 연결해줍니다. 한두 걸음 물러나 있더라도 진심은 언젠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번 달 대인관계운 요약하자면 말의 양보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침묵에도 온기가 스며야 관계가 이어집니다. 상대가 아니라 나부터 부드러워질 때 사람 사이의 벽은 천천히 허물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건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만 그 나이에 맞는 방식과 속도로 다가와야 비로소 안정을 줍니다. 요즘 중년 데이팅 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조심스럽게 탐색 중이신 여성분들 중엔 괜히 다정했다가 또 마음 다치면 어쩌지? 하는 속 깊은 불안이 따라붙곤 하죠. 임자생 쥐띠분들이라면 그런 마음이 더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6월, 이모월의 기운은 임수와 오화, 즉 내면의 신중함과 외부 자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임수는 관찰과 계산, 오화는 끌림과 충동을 뜻합니다. 이 둘이 만나는 시기는 느낌은 좋은데 움직이긴 조심스러운 상반된 감정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임자생은 수기운 중심으로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까지 오랜 시간과 확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달에는 호감은 생겼지만 관계는 천천히 잘 맞는 듯한데도 선을 두고 지켜보는 그런 흐름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기혼자분들에겐 오히려 그 반대의 구조가 작용합니다. 오화의 자극이 대화를 불쑥 열게 만들고 그 속에서 쌓였던 감정이 갑자기 분출되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함께 앉은 식사 자리에서 예전 상처가 툭 튀어나와 분위기가 싸해졌던 경우 이달엔 유난히 그런 장면이 많이 반복될 수 있는 기운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이 시기의 연애운은 기분 따라 결정하지 말고 정서의 깊이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호감이 있다면 바로 확답하지 말고 3번쯤 대화를 나눈 후 속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길일은 6일, 20일, 28일. 이날은 약속, 소개팅, 부부간 대화 등의 감정의 밀도가 잘 흐르는 날입니다. 흉일은 11일, 23일로 감정이 과장되기 쉬워 과거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궁합상 이번 달 정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띠는
돼지띠와 토끼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감정 공명을 돕고 토끼띠는 목기운으로 말의 결을 부드럽게 만들어 쥐띠와의 정서적 동기화를 강화하는 기운이 있죠. 감정이라는 건 빠르게 깊어지는 것보다 천천히 편해지는 게 오래갑니다. 이번 달은 마음보다 말이 먼저 나가지 않게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읽어보는 여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연애 결혼은 요약하자면 끌림은 조심스럽게 말보다 눈빛을 먼저 읽는 달입니다. 멀어진 마음도 공감 한 줄이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날카로운 울림을 갖고 있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마음의 온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피로가 누적된 시기엔 아무렇지 않게 건넨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이모월 쥐띠 임자생에게 가족운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보다 분위기, 설명보다 기운의 흐름을 살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 임수는 감정의 깊이, 배려와 이해의 상징이고 오화는 주장을 드러내는 에너지, 즉 표현의 기운입니다. 이 두 기운이 정면에서 부딪히면 배려하고 싶은 마음과 내가 먼저 말하고 싶은 욕구가 한 공간 안에서 엇갈리게 됩니다. 특히 임자생은 수기운 중심이기 때문에 가족 내 역할에서 조율자, 중재자 역할을 스스로 짊어지게 되기 쉽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최근 들어 반복된 잔소리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조언이 자주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이런 말 한마디에 속이 확 상했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지금 흐르는 기운이 당신을 감정적으로 더 섬세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와는 생각보다 대화가 단절된 느낌, 말이 이어지지 않는 답답함이 이번 달엔 자주 체감될 수 있습니다. 심리의 미세한 진폭, 즉 말은 안 해도 묘한 벽이 생기는 흐름. 그건 임수의 내향성과 오화의 충동성이 동시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엔 무엇을 말할까 보다 언제 말해야 하나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6일, 17일, 29일은 길일로 가족 간 중요한 대화, 갈등 조율, 일정 조정 등 관계를 다시 부드럽게 엮는 타이밍입니다. 반면 11일, 22일엔 말의 결이 부딪히고 작은 오해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질 수 있으니 불편한 주제는 이 날짜만큼은 꼭 피해주세요. 궁합상 가족운의 안정을 도와주는 띠는 돼지띠와 개띠입니다. 돼지띠는 수기운으로 임자생의 흐름을 공감으로 맞추고 개띠는 화기운으로 가족 내 활기를 조화롭게 이끌어내며 갈등 완화에 유리한 동반자 기운을 형성합니다. 이번 달 가족운에서 중요한 건 해결보다 기다림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감정이 교차하더라도 지금은 바로 매듭을 짓기보다 부드럽게 묶어두는 게 더 효과적인 달입니다. 가족이란 결국 조금씩 틀어지며 조금씩 맞춰가는 사이니까요. 이번 달 가족은 요약하자면 마음을 전하기보다 기운을 맞추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다림이 최고의 언어가 됩니다. 운이라는 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끔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문득 고개를 들어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기운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최근엔 이런 사례가 있었죠. 오랜만에 열린 가족 모임, 형제끼리 어색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날따라 분위기가 유난히 부드럽고 그동안 미뤄왔던 화해의 말을 누군가 먼저 꺼내며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풀렸던 날. 이처럼 6월 임자생 쥐띠에게 행운의 기운은 말 아닌 기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모월은 수기운과 화기운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달입니다. 수는 기억과 내면, 화는 타이밍과 표현이죠.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행운의 구조는 불편했던 감정이 풀리는 순간 말 못했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 이런 데서 포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달의 행운은 물질보다 감정의 해소, 그에 따른 주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임자생 쥐띠의 금기운 부족을 보완하는 오행적 균형은 금토수의 보완이 핵심입니다. 행운 숫자로는 4, 5, 6, 9, 10, 19가 좋습니다. 금기운을 대표하는 4와 9는 의외의 수익 기회, 실용적 정보와 연결되며 토기운의 5와 10은 감정의 안정, 재물의 기틀을 다지는 힘을 줍니다. 수기운의 6과 19는 쥐띠 본연의 기운을 강화하고 심리적 리듬의 균형을 맞춰주는 에너지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이 숫자들을 활용할 땐
추천 번호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비밀번호나 예약 시간, 좌석 선택 등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선택지에 한두 개씩 스며들게 해보세요. 이번 달 길일은 6일, 20일, 28일. 가족 간 갈등이 풀릴 기회, 기대하지 않았던 연락이나 오래 끊겼던 인연의 재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반면 12일, 23일은 정서의 출렁임이 커지고 과거 기억이 감정의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날. 이때는 말보다 공감, 조언보다 침묵이 당신을 지켜줄 열쇠가 됩니다. 이달의 행운을 더 확실히 끌어당기고 싶다면 궁합상 개띠와 양띠의 기운을 빌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띠는 화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자기 표현의 타이밍을 돕고, 양띠는 토기운으로 내면을 다져주며 감정과 말의 균형을 만들어주죠. 이달의 행운색은 남색입니다. 수기운을 보완하고 불안정한 기운을 차분하게 정돈해주는 색. 행운의 소품으론 은색 열쇠고리나 단단한 재질의 펜, 다육식물처럼 생명력 있는 소재가 좋습니다. 이 아이템들은 심리의 미세한 진폭을 가라앉히고 기운을 현실에 닿게 해주는 작지만 강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이번 달 행운 로또운 요약하자면 말 한마디의 용기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열 수 있습니다. 행운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감정이 정돈된 순간 가까이 옵니다. 자, 이제 이모월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임자생 쥐띠에게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키워드는 조절과 전환입니다. 수기운과 화기운이 맞부딪히는 이모월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더 자주 감정이 움직이고 생각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생각은 차분한데 몸은 자꾸 반응하고, 감정은 밀었는데 말이 앞서 나가는 그런 정서적 불균형이 삶의 여기저기서 티를 낼 수 있죠. 재물운에서는 지출보다 흐름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달, 수익보다 지킴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보다는 예산 조정, 지출보다 금융 구조 점검이 운의 중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건강운에선 갱년기 반응과 자율신경의 교란이 몸과 감정 모두에 작은 파장을 남깁니다. 무릎과 어깨 관절, 심장 박동과 소화기 개통의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느끼는 피로가 앞으로의 건강 습관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직업운은 전환기의 시작점. 무엇을 이룰까 보다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명예로운 퇴장 또는 조용한 재정비가 결정보다 중요한 흐름으로 작용하죠. 대인관계에서는 정서의 출렁임이 언어에 영향을 주는 시기. 왜 내 말이 다르게 들릴까? 그냥 했던 말인데 왜 상처가 되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아졌다면 지금이 말보다 리듬을 맞춰야 할 때임을 기억해 주세요. 연애운에서는 마음보다 속도가 앞서지 않게 감정의 온도차를 좁혀가는 작은 배려가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줍니다. 가족운은 가까운 만큼 섬세하게, 당장의 해답보다 조금은 묵혀두고 지켜보는 온기 있는 거리가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행운은요, 예상 못한 작은 말 한마디, 한자리에 앉아 나눈 미소, 그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달입니다. 말보다 기운이, 계획보다 흐름이, 행동보다 기다림이 이번 이모월의 열쇠입니다. 그럼 이번 달 종합운세 깔끔하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지출은 줄이고 감정은 덜어내고 일은 정리하되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 관계는 천천히, 가족은 말보다 눈빛으로, 그리고 마음속 작은 소망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운세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보세요. 사소한 이 행동이 믿음이 되어, 기운이 되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하나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이번 6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